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교대 이동성입니다. 행사장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고요. 그다음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좀 힘이 났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들이 오셨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장님들이 아마 오늘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건 지역의 주민들이고 지역의 주민들의 일꾼 혹은 지도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참석해 주신 이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섭외하실 때 이날 아니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날 사실 지금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주교 학생들한테 얘들아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애들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작은 학교나 지역을 살리는 곳을 갔다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면서 난 모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잘 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이 뜻이 깊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 역할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이 주제와 관련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좀 더 깊이 해보고 또 학교가 지역사회의 마을의 미래라면 왜 그럴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움직임의 방아쇠 역할을 하라고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작은 학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흘러왔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세 가지 담론입니다. 처음에는 통폐합, 두 번째는 적정 규모화, 학교가 적절해야 공부가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학교 총량제, 예를 들면 충남의 신도시에 학교를 세우면 농어촌 학교 하나를 없애라. 이런 식으로 작은 학교의 어떤 수를 줄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경제 논리입니다. 작은 학교는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아니 교육이 꼭 돈과 관련된 일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니까 이제 교육부나 정치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작은 학교가 애들 교육에도 안 좋더라. 이걸 끊임없이 논문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학교가 적정하게 커야만 반으로 치면 반에 한 10명 넘어야 전교생으로 치면 그래도 한 100명은 넘어야 교육이 된다. 작은 학교는 교육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 작은 학교는 아이의 교육적 성장 발달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진짜 적정한 교실의 규모와 학교의 규모가 있을까요? 자, 놀라운 일은 학원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원도 공부하는 곳이죠. 신기한 건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돈이 비쌉니다. 제일 비싼 건 1:1 과외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과외고요. 그 다음에 한 반에 20명, 30명 대형 강의죠. 왜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강사의 수업료가 높아질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특성과 아이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수가 적을수록 아이에게 훨씬 깊숙한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는 반에 1명, 2명, 3명이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의 행재정 체제,
교육과정 교과서가 한 반에 10명에서 30명을 가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부터 수업 학교 체제까지가 정말로 작은 학교에 맞게끔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너 학원처럼 아이를 가르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학원처럼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5명 있을 때 어떤 학생의 수가 있더라도 그 수에 맞게끔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하면 최적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정 학교, 적정 교육을 하는 건 바로 뭐죠? 공자와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이 정도 학생을 모아놓고 이 정도 교사 1명을 배치하면 뭔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이건 그야말로 경제 논리거든. 교육의 논리가 들어와 본다면 교실의 학생 수가 작을수록 교육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건 언제 증명됐냐?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우리 서천도 코로나가 번창했을 2020년 조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 대규모 학교에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방역과 관련해서 농어촌학교가 정말로 좋았던 것이죠. 저도 지금 면회에 살고 있는데요. 제 둘째 아들 녀석이 중학교 다닐 때 시내에, 전주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완주의 면 지역으로 대거 전학을 왔었습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smaller is bigg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less is more에서 나온 패러디입니다. 원래 조금 덜한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역으로 작을수록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발상회전을 하게 되면 학교가 우리 서천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저기 표를 보면 학교의 미래가 곧 마을의 희망이라고 했죠. 자, 특히 정치인들이 계시면 저 문구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당들은 작은 학교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육감 선거든, 광역단위 국회의원 선거든, 특히 대선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충남교육감, 충남도지사가 표를 얻는 건 충남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라인의 주민들이 수가 이 면적 수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광역단위 선거에서 농어촌 교육을 살리겠다, 작은 학교 살리겠다, 그 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서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충남에 있는 대도시 지역은 그 몇 명 산다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넣냐? 그 학교에 10명도 안 되는 20명도 안 되는 학교에 왜 그렇게 그 학교를 살려야 되냐?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다. 이거 미친 거다. 통폐합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도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요. 왜? 그 예산을 많은 아이들이 있는 도시 학교에, 큰 학교에 주는 게 훨씬 더 뭐다? 이익이다. 바로 공리주의 관점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 학생이 있는 곳에 도시 아이들에게 예산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논리는 광역시 혹은 엄청나게 밀집한 도시의 지자체장들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결국 지역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후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유초, 중고 학생들이죠.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서천에 살아야 되는가? 서천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삶을 꾸릴 것인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20년, 30년 뒤에는 정말입니다. 서천은 소멸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이 서천이라는 지역이 아이들에게 완전한 희망이 될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이 현재 우리의 서천을 이끌고 발전시키고 오히려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미래는 사람이고요.
사랑을 기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지자체, 정치, 행정과 분리될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이 행사는 군청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들이 왜 안 할까요? 그분들 다 임기제 공무원들이고 선출직이고요. 그분들이 아마 서천에서 30년 이상 군수님을 할 수 있다면 교육에 관심을 가질걸요. 이건 뼈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 주민이 지금이라도 똘똘 뭉친다면 아마도 충남에서 정말로 부러운 서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볼게요. 제가 충남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서천 지역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연구가 꽤 많습니다. 어떤 곳보다, 충남의 어떤 곳보다 지역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직원들이 우리 서천에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그러면 다 군은 안 그래요. 제가 사실은 30개의 보고서를 금방 검토하고 왔어요. 충남 선생님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 주제였고요. 특히 우리 지역이 교원들이 가장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랍니다. 제가 직접 연구자로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조금 뜻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야겠죠. 왜냐하면 학교와 마을이 연결이 안 되면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털을 닦을 수 있는 아이들이 길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강제교육과정이고요. 서천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왜? 초중학교는 나라에서 정한 과목과 그 과목에 있는 성취 기준만 수업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학교의 담장이 높은 게 아니라 초중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밖에 있는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 밖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시도를 할 때 같이 좀 손뼉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꾸리는 것. 시기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세 번째, 초중연계 혹은 유초연계 등의 학교끼리 수직 결합을 하는 것. 네 번째,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다섯 번째, 우리 서천에 있는 혹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옆에 있는 도시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식. 이 5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 제가 봤을 때는 12시 방에 있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7시 방에 있는 학교와 마을의 결합입니다. 자, 3가지 패러다임입니다. 통한, 대한, 위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제일 좌측인 마을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된 형태는 2번째입니다. 진짜 우리 서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마을의 교육과정입니다. 아니 아까는 무슨 되죠? 아니 교육과정 국가가 정하는데 어떻게 마을의 교육과정이에요? 이건 뭐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을에 있는 사람, 산업, 문화, 역사를 연결하는 교육과정 수업을 운영하는 것. 이건 교사의 모두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교과서 대신 마을의 교과서인 거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저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은 재밌지요. 왜? 우리 마을을 소재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니까. 세 번째, 진짜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학교가 우리 서천의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무슨 학교가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려? 유럽에 조선업이 발달했던 나라들 보면요. 지금 조선업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조선소를 기반으로 한 도시들, 말메라는 도시 있습니다. 자, 실제 산업이 붕괴되면 당연히 인구가 이탈되고요. 학교의 학생들도 절면서 폐교가 됩니다. 근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밌는 건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기르고 그 인재가 새로운 산업을 일구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산업이 망하니까, 지역이 망하니까 학교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죠. 왜? 산업도 결국은 사람이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천 지역에도 한 학교에 5명, 10명, 15명으로 정규생이 주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학교들을 뭉쳐가지고 큰 학교를 만들면 교육이 잘 될 것 같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연구 사례입니다. 강원도. 학교를 폐교하면요. 이장님들 계시죠? 바로 마을에 땅값 내려갑니다. 심각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를 학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 급속도로 인구는 더 줍니다. 일본은 아예 학교에 한 명도 없어도 학교 폐교를 유예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한 명이라 아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바로 뭐죠?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5명에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5명에 맞게끔 교육과정 수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왜? 결국 그 아이들 5명 중에 4명은 도시로 가겠지만 그 아이 1명이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일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왼쪽에 보면 아이들에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해주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가 올바른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해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자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사회자원을 선물하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선생님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감동시키는 것 결국 학교하면서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박수를 좀 많이 쳐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듭니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서천은 이거는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협력적 거버넌스. 보시죠. 이장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서천은 엄청나게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부장 인재는 결국 선생님들의 노력이고요. 그 노력들은 결국 교육과정과 수업으로 흘러들어와야 되고, 그럼 지금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 혹은 우리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천에 대한 이해를 풍분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겠죠. 학교 지도자인 교장, 교양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면 약간 뚝단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께 기초 기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학교 아이들 중에는 사실은 학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큰 학교에 보내면 학력이 올라갈 것 같지만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선생님 아이들 뿔이 탁 끼고 하나하나 개별 지도를 해야겠죠. 중요한 건 야, 어차피 서천에 살 거 아니냐, 저 바닷가에 물고기 잡을 거 아니냐, 야, 철수야, 그래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냥 우리 물고기나 열심히 공부해볼까?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서천 지역의 아이일수록 기초 기본 교육을
현실이라는 거죠. 기초교육은 제대로 읽고 쓰고 생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은 뭐냐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말합니다. 기초 기본 능력.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이들이 배움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서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선생님께서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그 아이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거죠. 그걸 학술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differentiated instruction. 우리말로 바꾸면 개별화 교육이에요. 아이 한 명 한 명에 맞게끔 그 아이의 교육 과정이 있고 그 아이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하는 것이죠. 이건 5명만 돼도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육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현재 교육이 강조하는 학습자의 주체성인 것입니다. 개별화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른 지역 보면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다가 한 학교에 5년 이상 못 계시잖아요. 지속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아마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떠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원래 학교로 다시 돌아가요. 결국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도 선생님들인데 법적으로 5년, 10년 이상 못 계시잖아요. 옮겨가고 나면 그 학교가 10년 전의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런데 안 돌아가는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학교 밖에 있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함께 동행한 지역은 선생님들이 다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일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바로 잇몸이죠. 실제로 조금은 열심히 안 하려는 선생님들이 학교 오시다가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을 보면 운동화를 다시 듭니다. 실제 전국의 훌륭한 학교들은 발령이 나는 순간 그 유명한 학교 딱 보이잖아요. 발령이 났잖아요. 선생님들이 운동화를 다시 봅니다. 저 학교 장난 아닌 곳이지.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이고 좋은 학교지. 발령이 났으니까 잘해야겠다. 결국 학교를 운영하는 건 교직원들이지만 밖에 있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행해야 되죠. 오히려 학교의 진짜 주인은 교직원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 책임의식 너무 중요합니다. 동행하길 바라고요. 자,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우리 도전적 과제인데요. 학교에서 놀랍긴 하지만 새로운 우리 서천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창업교육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초중고가 자꾸 작아질 겁니다. 초중고가 연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 교육 혹은 개별화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자 주체성, 개별화 교육 구체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문해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서천 지역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